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24년의 마지막 주말인데요. 먼저 너무나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죠. 무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 이번 주말에는 아마 많은 분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25년 새해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목표를 잡으셔서 새해에는 목표 달성의 기쁨을 확실히 더 크게 누리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성격이 급하신 분들은 1월 공모주 정리는 언제 해줄 거냐고 벌써부터 댓글을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정리하는 영상에서 궁금한 모든 부분을 다 해결해 드리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야 앞으로 남은 영상들을 꾸준히 찾아주실 테니까. 마찬가지로 조건 위주로만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조건 위주로 할 만한 게 뭐가 있을지, 앞으로는 어떤 요소에 중점을 두고 더 살펴보는 게 좋을지 그런 부분들 좀 캐치해가는 영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25년 공모주 열차 슬슬 시동을 걸어보도록 할게요. 자, 들어가기 전에 24년 12월 마지막 달의 공모주들 성과 다시 한번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벡트를 시작으로 해서 파인메딕스로 마무리하는 그런 한 달이었는데요. 보시면 MNC 솔루션을 제외하고는 시초가와 고가 기준으로 모두 수익 구간이 나왔습니다. 수익 종목을 찾는 게 더 어려웠던 11월에 비하면 그래도 꽤 행복했어요. 이런 결과가 가능했던 첫 번째 이유는 수요 예측에서 공모가가 무조건 상단 초과로 뻥튀기 되던 그런 관행이 다행히 사라졌고요. 반대로 하단보다 추가 할인이 이루어지는 종목이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이 비교적 가벼운 사이즈로 다이어트가 좀 됐었고, 그래서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가 공모가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케이스도 생겼던 것이 12월 성공의 열쇠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MNC 솔루션처럼 수익 구간이 아예 안 나오거나 3A 로직스처럼 수익률이 부진한 종목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런 조건들 잘 따져보고 옥석 가리기를 진행해서 갈만한 것들 잘 청약을 하면 소소한 선물은 꾸준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만들었던 체크리스트, 구독자분들이 탐욕 리스트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탐욕 리스트에서 되는 공모주 조건들, 가벼울 것, 밸류와 상관없이 공모가가 10,000원 미만이면 싸다라고 느끼는 좀 분위기였고, 흑자이면서 공모가가 고평가되지 않았으면 당연히 더 좋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주주의 비중이 없거나 좀 낮은 편이거나 기존 주주의 비중이 꽤 된다면 기존 주주의 단가가 공모가보다 오히려 높다거나,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몇 개나 해당이 되는지 하나라도 좀 체크를 할 수 있는지 잘 확인을 해서 선별해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년의 종목들 만나볼게요. 1주차부터 2주차까지는 쉬시면 돼요. 방학이고요. 3주차부터 러쉬가 시작이 됩니다. 3주차에는 일반 종목이 7개, 스펙은 1개가 기다리고 있고요. 4주차에는 3종목이 잡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대되는 대망의 대여급 LG CNS입니다. 근데 일정이 보시면 다 겹쳐있기 때문에 머리가 조금 아프긴 하겠고요. 청약 주간사 미리 챙겨보시고 없는 계좌는 준비를 미리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3주차 종목들 한꺼번에 한번 조건을 비교해보죠. 업종과 실적, 공모가 밴드, 공모가 산정한 기준, 기존 주주의 비중, 유통가능 금액, 시가총액 요정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중요하다고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요소들, 그 판매 청구권의 여부는 상장 당일 성과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기 때문에 뺐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3주차 종목 중에서 조건상으로 좋은 것은 딱 한 종목이 눈에 띕니다. 위너스. 공모가 밴드가 10,000원 미만이고요. 과거 실적 기준으로 산정된 공모가고요. 그리고 상장일에 유통 가능 물량을 보유한 기존 주주가 전혀 없고 유통 가능한 금액은 상단 기준 145억 원, 시가총액은 582억 원, 초소형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을 더 따져보기는 해야겠지만 3주차 중에서 조건으로 1등은 위너스다. 자, 그리고 맨 앞에 일정이 겹치는 미트박스 글로벌, 아스테라시스, 동국생명과학은요. 세 종목이 모두 기본적으로 가볍진 않거든요. 기존 주주의 비중도 셋 다 좀 높은 편에 속하고요. 그리고 공모가를 산정한 기준도 보시면 미트박스 글로벌은 매출액 기준에 PSR을 적용을 했는데 이 방식 자체에 의문이 조금 남긴 하고, 아스테라시스는 흑자 기업인데 24년 추정 순이익을 기반으로 해서 약간의 욕심은 포함이 됐고, 동국생명과학은 EBITDA를 썼어요. 그래서 뭔가 다 일반적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의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확정 공모가가 어느 수준에 결정되느냐입니다. 혹시나 가격이 할인이 이루어진다면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에 들어온 기존 주주들이 생기지는 않는지, 이런 부분. 좀 무언가 매력 포인트 하나는 생겨야 약간의 기대를 안고 참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와이즈넛은요, AI 소프트웨어 기업인데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90.23%. 무슨 코넥스 이전인 줄. 근데 26년 추정치 기반의 공모가이기까지 하고 유통가능 금액이 2천억 원대로 무겁기까지 해서 요거는 조건상으로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겠고요. 얘도 그나마 공모가가 할인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좀 더 들여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데이원 컴퍼니는 성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패스트 캠퍼스, 네, 아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교육 섹터는 섹터 매력이 비교적 좀 떨어지긴 하는데 얘도 상단 기준 유통 가능 금액이 1,000억 원대 무겁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존재해야 할 건데요. 이게 플랫폼 회사라고 해서 매출액 기준으로 PSR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더라고요.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삼양 NC캠은 국내 최대의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소재 전문 기업인데요. 포토레지스트는 빛에 반응하는 감광 재료를 얘기하고요. 반도체 웨이퍼에 미세한 회로를 그려 넣을 때 꼭 필요한 소재입니다. 회사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공모가는 EV 에비타로 산출했더라고요. 요거 PER로 평가는 한번 해봐야 될 듯 하고요. 기존 주주의 비중은 58.54%로 조금 높고 상단 기준 유통 가능 금액이 382억 원, 시가총액은 1949억 원. 일정이 겹쳐있는 와이즈넛이나 데이원 컴퍼니에 비해서는 실적과 사이즈 면에서 좀 유리하긴 한데요. 공모자금 전액을 채무 상환, 빚 갚는 데에만 사용한다는 점이 좀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공모가가 적당하게 잡히면 무난할 것 같아요. 조건으로는. 네, 마지막 위너스는 앞에서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망의 4주차, 아이지넷, PIE, LG CNS 세 종목의 일정이 겹치기 때문에 비례자금은 아무래도 LG CNS로 집중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LG CNS는 LG그룹의 IT 계열사고요. 삼성 SDS와 같은 역할이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상단 기준 유통 가능 금액은 1조 7,085억 원, 시가총액은 5조 9,972억 원에 달하는 대역급 종목입니다. 흑자 지속되고 있고요. 실적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요. 3분기 누적 기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 과거 실적 적용해서 공모가는 산정이 됐습니다. 무난해요. 반면에 PIE는 2차전지 비전 검사 업체인데 실적을 보니까 흑자기는 한데요. 최근 3년간 꾸준하게 하락세를 걸어왔고 실적이 저하되고 있고 스펙 합병을 추진하다가 무산이 돼서 직상장을 다시 추진을 하는 건데요. 40% 공모가를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장에서 수용 가능한 밸류 범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라는 게 중론입니다. 여전히 비싸다. 그리고 아이지넷은 AI 인슈어테크, 보험 플랫폼인 보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26년 추정 순이익 기반의 공모가라서 할인될 가능성이 있긴 하고요. 그렇다면 공모가 밴드도 10,000원 미만이고 사이즈가 작아질 수는 있어서요. LG CNS의 비례 청약하고 남는 잣두리 자금은 아이지넷에 활용하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LG CNS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인데 과연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그런 게 궁금하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균등 정도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가능한 증권사는 KB, 미래, 신한, 대신, NH, 하나 총 6개고요. KB가 가장 많은 물량을 인수했고 그 다음은 미래, 신한, 대신 순서입니다. NH와 하나는 배정 물량 자체가 워낙에 적네요. 아무튼 제가 참고할 청약 건수에 해당 증권사에 최대로 많이 참여했던 종목 사례를 적어놨거든요. 보면 KB와 신한, 대신 모두 LG 엔솔의 주관사였기 때문에 계좌 수는 기본적으로 엄청 많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최근에 대여급들의 청약 건수를 참고를 해보면 더본코리아는 대여급은 아닌데 인지도가 높아서 같이 기재를 했습니다. 보시면 최근 들어서 산일전기, 시프트업 모두 100만 건에는 한참 못 미쳤습니다. 그 전에 HD 현대마린솔루션에 105만 건가량이 유입이 됐었고요. 그 전에 두산로보틱스에는 약 150만 건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LG엔솔은 442만 건,
근데 얘는 공모 규모 자체가 12조 7,500억 원으로 좀 넘사 규모이기도 했고, 당시에는 공모주 붐 분위기이기도 했고, LG CNS는 섹터나 공모 규모,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 이런 거 고려했을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최근 공모주에 대한 기본 참여도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LG CNS 이 대여급이 오랜만에 등장을 한다고 해도 과거처럼 막 200만 건 가까이 참여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느낌. 그래서 저는 6개 증권사 통합으로 청약 건수는 한 100만에서 120만 건 정도를 잡았고요. 그러면 균등은 2주 정도를 예상합니다. 근데 워낙 이른 시점에 지금 러프하게 예상한 거라 1일차 보면서 다시 수정은 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네, 머밍업 영상답게 오늘은 요 정도 살펴볼 거고요. 당연히 회사 내용, 공모가에 대한 평가, 기존 주주의 투자 단가 등등 세부적으로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각 종목별로 공모가가 확정이 되면 영상에서 추가로 언급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정말 얼마 남지 않은 24년 잘 마무리하시고요. 25년에는 더 건강하고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모두 다시 만나기를 약속하죠. 내년에도 최선을 다해 정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왕창 많이 받으세요. 안녕. 건강하시고요.